사랑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하는 호흡을 내뿜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그 오묘하고 다채로운 사랑의 여정을 함께 떠나요. 안녕하세요. 책에서 사랑을 읽다로 여러분과 함께할 박부순입니다. 책에서 사랑을 읽다는 다양한 작가의 삶과 책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사랑, 짝사랑, 연인 간의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등을 말할 수 있죠.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에 담겨있는 사랑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헤세만큼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작가는 없을 겁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것,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이러한 면에서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를 자신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헤세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확고했습니다. 14살 때 시인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부모님 뜻대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잘 다녔을까요? 헤세는 무단 이탈과 휴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신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학교인 김나지움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김나지움에서도 헤세는 판에 박힌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16살 때 헤세는 학업을 중단하고 서점 점원이 되었는데요.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삶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학교 교육의 불만, 주변의 시선 등에서 오는 헤세의 고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것이 그토록 힘든 것일까? 라는 그의 한 문장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헤세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시타르타, 유리알 류이 같은 그의 명작이 탄생된 겁니다. 이제 페터 카멘친트를 소개할게요.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주인공 페터는 스위스의 산골에서 태어나요. 산골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 집을 떠납니다. 학교와 사회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이든 아버지를 돌보며 글쓰기에 전념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페터의 어린 시절부터 20대 중후반까지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페터의 사랑 이야기는요. 페터가 자신을 찾는데 도움을 준 측면에서 두 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하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세 명의 여성을 향한 짝사랑입니다. 먼저 페터의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의 시적 정서와 인격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페터는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와 같은 모든 자연의 소리를 신의 언어로 생각해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문학적 소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연 중에서 페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구름이에요. 구름은 작가를 꿈꾸는 페터에게 상상의 날개인 거죠. 그래서 구름에 대한 찬양의 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넓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구름을 잘 알고 나보다 더 구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달라. 아니면 이 세상에서 구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 구름은 유익이고 눈의 유안이고 축복이자 신의 은총이다. 구름은 페터에게 모든 방랑, 탐색, 소망, 동경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페터가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글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세 명의
여성에 대한 페터의 짝사랑을 살펴볼게요. 페터의 첫 번째 짝사랑은 김나지움 시절에 만난 리즈예요. 페터가 사랑의 주파수를 아무리 보내도 리즈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페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에 올라가서 장미 한 송이를 꺾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그녀의 집 계단에 놓고 옵니다. 리즈는 역시 무반응이죠. 페터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은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페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페터의 두 번째 사랑은 대학 시절에 만난 화가 에르미니아예요. 에르미니아가 좋아서 페터는 그녀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한 페터가 그런 사랑이 행복합니까? 라고 묻자 에르미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복을 주려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은 괴로워하면서도 얼마나 굳세게 참아낼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랑도 짝사랑으로 끝납니다. 페터는 한동안 방황도 하지만 시골로 가서 무작정 걷고 뛰고 땀 흘려가며 그녀를 잊기 위한 노력을 해요. 페터의 세 번째 사랑은 엘리자베트인데요. 그녀가 페터를 시인으로 존중도 해주고 관심도 보입니다. 페터는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엘리자베트 역시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또 짝사랑으로 끝나죠. 이때 페터는 자신의 미성숙한 사랑과 여성을 어머니처럼 단지 고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로만 보는 자신을 발견해요.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즉 페터의 세 번의 짝사랑은 사랑받지 못한 상처라기보다는 창작의 에너지로 승화되었다는 겁니다. 페터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끊임없이 작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그려보기도 해요. 아마도 다시 시작하고 계속 써나가면 완성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젊은 시절의 동경은 옳았고 나는 진짜 작가가 되는 셈이다. 페터는 작가가 되고 싶은 자, 즉 자신을 찾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페터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짝사랑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페터가 자연에서 인간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것을 언어로 담아내려고 했던 부분에 절대적인 공감을 느낍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직면한 요즘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럼 페터의 짝사랑에 관한 측면에서는요, 어떤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러나 페터가 짝사랑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작가로서 한 걸음 다가섰다는 의미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관한 저의 한 줄 감상평은요, 젊은 날의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수놓은 페터의 인생 서사라고 표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에서 언어로 또는 소리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페터 카멘친트에 소개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짝사랑을 통해서 페터가 자신을 찾는 과정, 즉 셀프러브를 살펴보았습니다. 몽골어로 사랑은 사람과 어원이 같다고 해요. 사랑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에서 사랑을 읽다의 진행자 박부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